2021년도 연초 불장 때 유튜브를 잠깐 시작했었고요. 3년 만이네요. 예, 그동안 시장이 많은 변곡이 있었죠. 한동안은 개인 투자에 집중하고 하느라고 유튜브를 그때 그만두고 나서 오랜만에 지금 올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도 시장 투자하고 시장 분석하고 하면서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지금 뭐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2024년은 이 크립토 코인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뭐 많이들 기대하시듯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도 2024년 이내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저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간에 큰 리스크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리스크라는 건 하락을 말하겠죠.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중장기로 봤을 때 또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매우 큰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뭐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종종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유튜브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시고 미리 리스크가 있다 판단되시면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방향으로 해서 리스크를 좀 회피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텔레그램 방, 지인들이나 뭐 일부 가까우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그 텔레그램 방을 지금 2021년부터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동안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따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만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 관해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실 수는 있는데, 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떴냐, 지금 보시면 이게 검정색으로 큰 추세선들이 있죠. 이 추세선 자체는 어떤 확률과 의미를 갖고 있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 4월 고점과 이때 2021년도 9월의 고점을 연결해서 보시면 어디에 걸리죠? 2023년도 2월 고점 부근에 저항이 되면서 19,600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올라왔죠. 그리고 또 2021년도 4월 고점과 2022년도 4월 고점을 잇는 구간을 쭉 보시면 이건 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닿진 않았고요. 그 부근에서 보시면 이쪽 부근에 2023년도 약 그 8월달 구간의 고점 형성하고 다시 하락을 했죠. 이러한 추세 저항 부분에서 저항 역할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요걸 일단 지우고 보시죠. 아이고, 잠깐만요. 그리고 요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저점, 이 저점과 이건 나중에 설명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여기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19년도 저점과 이때가 언제죠? 2022년도 약 7월 저점인가요? 7월 저점을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2023년도 4월의 고점 저항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큰 폭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현재 오늘 도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저항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추세선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2021년도 6월달 저점과 2022년도 1월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53,000달러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구간은 어디에도 겹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저점과 2022년도 7월 저점을 잇는 구간에서 이 고점에 2023년도 4월 저항을 맞았던 구간과도 이어지고 또 그 구간과 인접한 구간이 또 53,000달러 보다 약간 위가 되는데요. 유격은 약간 있는데 그 구간과도 약간 비슷한 지점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느 구간에 또 중복으로 겹치느냐? 지금 그 빨간색에 보시죠. 이 빨간색의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 보시면 이 저점과 있는 구간에서 보시면 의미 있는 저항과 지지를 받는 구간에 확인이 되십니다. 이 채널과 빨간색 보시나요? 빨간색 채널에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 이 빨간색 이 채널의 이쪽 구간이 하단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 저점을 넘어가는 구간이 이 채널 상단과 하단의 중심 구간까지 올라오고 다시 또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서 어디서 지금 대략 지지를 받느냐? 이 연장된 하단의 중심 구간까지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이 채널 중심선을 올라가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변동성을 보이죠. 그리고서 여기를 지지받고 타고 올라가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 바로 이 채널 중심 구간에 또 다시 이거에 저항을 받고 여기서 변동성을 보이다 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49K 저항을 받았던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이 구간을 깨고 났다가 바로 꼬리를 말고 올라와서 다시 저항을 받는 지점이 현재 53K는 이 점선 구간에 계속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3,000달러가 지금 크게 조정을 받을 저항이다. 무조건 이렇게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존에 받았던 추세 저항선과 추세 저항선 두 개죠. 두 개의 저항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 빨간색의 박스 채널에 또한 계속 그 저항을 받았던 점선 구간에 중앙 구간에 그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와 하는 구간에 또 여기가 되고 또 밑에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쪽 구간과 여기 구간과 이쪽 구간도 지금 여기와 인접해 있는 구간이 되고요. 또한 이 빨간색 구간의 이쪽 구간과 여기와 이어지는 그 빨간 점선이 또 이쪽 구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꽤 큰 보통 $10,000 마이너스 고점 대비 $10,0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저항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파동이 당장 주봉 파동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 채널 1 저항하고 추세선 저항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어차피 밑에 저가에서 사셨다 그런 부분들이면 뭐 추세적으로 전체 지금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시듯이 4월부터 나온 또 하락 조정이 있었고 이렇게 하락 조정이 있었고 여기도 하락 조정이 있었고 여기도 하락 조정이 있었죠. 그렇게 되시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지금 총 2023년도 이후로 올라온 상승세에 네 번의 나름대로 큰 하락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통계치를 보시면 대략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에서 22%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라고 하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지점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술적인 여러 지표로 봐도 그렇겠지만 통상 고점 대비 $10,000가량의 하락 조정이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무리하게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런 비중은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또한 또 고점 대비 많이 상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고가의 포모가 와서 이 지금 5만 달러 이상 가격에서 매수한 비중이 있다면 그 비중은 리스크 차원에서 좀 줄이자 라는 거고요. 모든 비중을 매도해라. 10,000달러 무조건 하락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인 지표로도 그렇고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4개 구간과 비슷하게 하락 조정이 다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만약에 이 5만 달러 이상에서 무리하게 포모로 매수를 들어간 비중이 있다면 그 비중은 익절 또는 매도를 좀 고려를 하자.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서 리스크 대응 차원의 비중을 좀 줄이는 부분들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설명을 잘 드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지금 워낙에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건 비트코인의 지금 파동을 보고 계신 건데요. 파동이 지금 주봉이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밑에 하단을 보시면 아직 밑에 받치고 있죠. 예, 돌아 나오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마 당장 막 급하게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추세적인 부분에서 저항도 그렇고 박스 채널에서도 현재 구간은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체크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일봉 파동을 보시면 일봉에서 호파동도 이미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내려오고 있고 중파동도 이미 데드가 나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돌아 나오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파동이 점차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가운데 반등이 나와서 현고점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지라도 추가로 더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만들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제가 이런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최소 1, 2주 전에 또한 좀 빠르면 한두 달 전부터도 어느 구간에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시장 예측이 가능하냐? 하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지? 사기꾼 아니야? 근데 이제 저도 한 4, 5년 정도부터 시장을 예측을 하는 부분들을 뭐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만 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시장 예측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추론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대신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추론이나 예측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예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제가 2019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 저도 물론 이런 예측이란 부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저도 물론 100% 확신을 갖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지는 못했지만 시나리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대응을 했고 비교적 그 부분에서 많이 리스크를 회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100% 무조건 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비중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비중. 내가 100% 어느 정도 부분을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현재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리스크가 커지면 그 부분에서 비중을 덜어내시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비중을 분할로 덜어내거나 또는 어떤 기회 구간에 와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오면 또 100% 뭐 풀베팅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비중을 높이면서 매수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해서 매수 비중을 줄이든 높이든 해서 리스크가 높으면 비중을 줄이고 기회 구간이 높아지면
매수 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비중 대응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예전에 제가 복귀라고 해가지고 과거 2019년부터 해가지고 주요하게는 2020년, 21년 해가지고 지금 2024년 연초까지 쭉 복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 개인 그 지인분들하고 보시는 텔레그램 방인데 어쨌든 사람은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뭐 올려놓은 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위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이거 뭐 포토샵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확인시켜 드릴 부분들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뭐 영상으로 제가 복귀를 올린 것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텔레그램으로 제가 한번 확인은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 4월 달에 링크가 안 열리죠. 지금 이제 열리나 보네요.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링크를 보시면 이건 제가 2021년도 4월 달에 올렸던 텔레그램 내용인데요. 그때 보시면 이때도 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뭐 지인분들하고 일부 하시는 분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월 달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때 보시면 4월 중순경에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정상 비트코인이 1차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1차 고점 시기를 4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다. 이때 제가 1차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이때 부분부터도 저는 그 중장기 패턴적인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쌍봉을 만들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00% 저도 쌍봉을 만들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걸 확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확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주별로 월별로 진행되면서 그런 확률이 높아지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비중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5월달 10월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도 링크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 제가 영상에 복귀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때 이제 이렇게 이러한 어떤 이미지 추론을 올렸었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패턴 구조로 갈 거다. 근데 상당히 비슷하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도요. 여기도 대략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6월달이나 이때쯤 올렸던 그때 복귀 올렸던 것도 있는데 이때도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이때는 뭐 약간 비슷하긴 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볼 중요한 부분은 9월쯤에 여기서 다시 재매수할 구간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쌍봉 고점이 11, 12월경에 그 사이쯤에 형성할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한 거를 이때 대략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뭐 주요한 걸 뽑아놓은 거 있는데 2021년도 10월 달쯤에 고점을 형성할 확률에 대해서 이때 올려드린 게 이게 체크가 안 되냐? 이거 왜 안 되지? 밑에 걸 보죠. 그럼 이거는 텔레그램에서 아마 저건데 이때 테드 도미넌스로 저는 보통 그 시장을 예측하는 부분도 참고해서 보기 때문에 11월 15일경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내용인데 이 링크가 깨졌나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차피 뭐 11월달 그리고 나서 제가 하락세 나오는 것도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2021년도 9월달 구간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이죠. 이때 지금 이때 치고 여기서 이런 패턴 만들고 아마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12월 중순전으로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뭐 대략 가격은 저도 물론 이 15K 부근이 저점일지 어쩔지는 몰랐지만 대략 패턴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출원했던 내용들 중에 보시면 이때가 이제 주요한
저항을 받고 떨어졌던 부분이죠. 네, 이때 올라가고 나서 여기 치고 나서 중심이 2400달러가 되고 19600달러를 주요하게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15476달러에서 25000달러의 고점이라 볼 때 중심값이 2400달러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소폭이라도 깨고 내려간 19600달러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매수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수 자리 언급된다는데 거의 19600달러 거의 왔죠. 19600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4월 조정에 관해서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때 올라갈 때였죠. 4월달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시작될 수 있고 적어도 26,500달러 구간, 최대 25,200에서 24,200 사이까지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아마 그 24,800인가 900달러 사이인가요? 그때까지 아마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최근 12월 달 주요하게 했던 것 중에 이때도 링크를 들어가 보면 46,000에서 맥심 49K까지 이때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것. 어쨌든 여기서도 제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해서는 리스크가 매우 커진 위치고 맥심 49K에서는 가파른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 판단 중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가 했던 것들이 있는데 100% 제가 올려드렸던 것 중에 무조건 맞지는 않지만 대략 80% 이상의 부분에서 특히 이제 주요한 구간이죠. 주요한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언제였냐면 이때 4월하고 그리고 또 이때 8월도 물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11월 달에 11월 중순경쯤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때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구간이 깨지면 큰 폭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7,000 요 구간에서 전액 매도를 이때부터도 분할 매도를 비중을 줄여왔지만 여기서 나머지 잔여 비중까지도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왔던 부분에서 여기를 도달 못하고 약 15K 구간에서 14K, 15K 구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2023년도 2월에 하락했을 때 아까 텔레그램에도 19,600달러 요 구간이 됐고 여기 4월에서 5월 사이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 그리고 25,200에서 24,200이었는가요? 그 사이까지 대략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24,800 정도까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던 텔레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46,200달러 구간에서 49K 거기서 여기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뭐 물론 중간중간은 약간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확정하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보시면 이때 구간 또 이때 구간 그리고 여기 패턴 구간 여기 구간 거의 뭐 대부분이네요. 거의 대부분 여기 구간 또 이쪽 구간 거의 다 크고 작은 조정이 됐든 추세에서 큰 하락 조정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만약이라도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 구간을 소폭 더 상회하는 구간이 나올지라도 그래서 여기 전방 구간을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혹시나 나올지라도 큰 폭으로 내려올 거다. 저는 10,000달러나 10,000달러 소폭 좀 더 넘는 그런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걸 봐야죠. 이제 새로운 주봉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진행되는 걸 보면서 좀 더 확률을 체크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거지. 현재 전체적인 2023년도부터 올라온 하락이 끝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큰 조정들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하락이 여기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래도 뭐 대응을 안 해도 하락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 크지 않지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저 정도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꽤 큰 하락폭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외에 알트는 특히나 더 비중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자산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3월이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S&P 500이나 코스피 부분도 3월 이후부터는 조정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언급드리는 거는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요점은 지금 뭐 5만 달러 이상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던 비중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어서 좀 익절을 좀 고려하시는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비중은 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라. 저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놨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다시 알트 매수나 이런 것들은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리스크에 관한 부분하고 과거 제가 텔레그램 개인적으로 지인들하고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 관해서 올려드렸던 그런 부분에 관한 복귀적인 것들을 주요한 구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일단은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과거 복귀적인 부분들을 영상으로 그 주요한 구간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모아서 제가 만들어서 한번 올려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보고 이 인간 사기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뭐 포토샵으로 짜집기를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저도 뭐 이런 유튜브를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은 뭐 그래도 확인을 시켜드리는 게, 제 내용을 보시고 그래도 참고해서 그런 대응을 좀 일부라도 하실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복귀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 큰 관점은 2024년도 하반기 이후 길게는 연말까지도 시장에 기회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고려하시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에서 중기 사이적인 기간에서는 시장 리스크가 있는 구간 53K 구간에 그런 리스크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라.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3월 이후의 구간에서 조정 나오는 흐름을 보고 그때 데이터를 체크하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확률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100%가 없습니다, 뭐든지. 예. 하지만 확률이 70%, 뭐 80%라는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여러 데이터가 그런 가능성의 확률을 가리킨다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또한 기회의 확률이 높아지면 또 분할로 비중을 늘려나가야겠죠. 그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기회 구간에선 매수 비중을 늘리고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선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2024년도 지나고 나서 좀 리스크가 크게 나오는 구간이 있을 확률을 긴 흐름에선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더 먼 흐름에서 아주 큰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오늘 첫 제가 유튜브로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장황한 부분이고,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률을 갖는지를 지켜보셔야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과연 제시하는 데이터나 어떤 분석이나 추론들이
예측이라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대응하는데 참고를 해야겠구나. 최소한 100% 모든 비중을 팔거나 사거나 하진 않더라도 리스크가 커지면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참고는 하고 그 근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참고하셔야 그걸 자기 투자에 반영할 수가 있지. 뭐 한두 번 보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첫 유튜브니까 오늘은 일단은 현재 이 갖고 있는 구간, 요 구간 좀 더 오버슈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요 구간은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생길지라도 혹시라도 현재는 $10,000까지도 하락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중에 뭐 자주는 못하고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주요한 구간에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이나 좋아요 정도 뭐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알람이 올라오면 영상을 한 번씩 확인해 보셔서 리스크 대응을 하시거나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오면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